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화학 1의 2강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험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에탄올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교과서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실려있는 실험으로, 이는 물중탕의 방식을 이용하여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수산치안을 이용하여 산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요 그림과 같은 방식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멈춰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다면 이제 여기로 내려와서 어떻게 에탄올의 분자량을 구하는지 알아보죠. 오메가1과 오메가2가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오메가1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박을 씌우고 이제 측정한 질량이고, 그 다음에 플라스크 안에 2ml의 에탄올이 다 가열하고 난 다음에 플라스크 안에 에탄올만이 남아있을 때에 그때의 질량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2와 오메가1의 차이인 0.6g은 부피 플라스크를 이제 가득 채운 에탄올이 나타내는 질량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분자량을 측정한 공식을 다시 적어주게 되면은 M2분의 오메가 RT입니다. 여기서 이 오메가 값이 들어가야 될 값이 바로 이 0.6g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 값을 구해보면은 에탄올이 아니라 아이소 프로파놀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분자량을 구해보면 알겠습니다. 0.6에 기체상수 0.082에 83도에서 273을 더해주게 되면은 온도가 356켈빈이 나올 수 있겠고, 압력은 0.987, 그리고 부피는 282ml이기 때문에 0.282L로 나타내주겠습니다. 이는 계산기에 돌리게 되면 62.9라는 분자를 나타내게 되는데, 에탄올의 분자식이 C2H5OH입니다. 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46으로 생각보다 많은 오차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소프로파놀을 쓰게 되면은 얘의 분자량은 60g/몰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 자체가 한지영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소프로파놀의 실험값을 갖고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된 이 분자량과 아이소프로파놀의 오차가 크게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체 혼합물 부분압과 몰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돌턴의 부분압력의 법칙입니다.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부분압력의 합과 같다 라는 법칙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O2 2기압이 담긴 병이 있고 N2 3기압이 담긴 병이 있습니다. 이 두 병에 담긴 기체를 혼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압은 2 더하기 3을 한 5기압이 나온다 라는 법칙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히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것 같은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 압력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든 아니면 어떤 화학 이론을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이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 압력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몰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법칙입니다. 문자로 나타내게 되면은 전체 압력은 각 성분 A, B, C 등등등의 압력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온도 T, 부피 V인 용기에 NA몰의 기체와 NB몰의 기체가 들어있을 때 부분 압력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2와 3의 O2, N2 기체였던 것이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이죠. A 성분 같은 경우에는 PV는 nRT에 따라서 V분의 nRT가 될 것인데, 이 n이 이제 NA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PA는 V분의 NART가 되겠죠. 또한 PB 역시 V분의 NBR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활용하였던 P분의 nRT 공식은 절대 다들 안 까먹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성분 기체 압력의 전체 합을 구해보면은 V분의 NART 더하기 V분의 NBRT를 해서 V분의 RT를 각각 빼낼 수 있고 NA 더하기 NB가 되겠죠. 근데 이 NA 더하기 NB는 전체의 몰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V분의 nRT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전체 압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성분 기체 압력의 합은 전체 압력의 합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화학 반응식이죠. 두 기체가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은 성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이 O2와 N2 같은 경우도 서로가 반응하였다면 예를 들어서 뭐 NO2가 생성됐든가 N2가 생성됐든가 하는 반응이 진행되었더라면 OATM이 절대 나올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제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둘 이상의 기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몰 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몰 분율, 분율이 무엇일까요? 각각 뭐 0.1, 0.1, 10%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은 이 물질의 분율이 0.1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이 성분 기체가 갖고 있는 몰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은 몰 분율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 A 비커 안에 O2가 4몰, N2가 6몰 있다면은 이 A 비커 안에서 O2의 몰 분율은 0.4가 되는 것입니다. N2는 0.6이 되었겠죠. 그럼 이제 부분 압력과 몰 분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체 혼합물에서 어떤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의 성분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해서 구한다. 이게 말이 긴데요. 생각보다 간단한 의미입니다. 아까 전에 이 위에 그림이 있었죠. 이 위에 그림에서 N2는 여기서 3ATM을 차지하고 있었고 O2는 기존적으로 2ATM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A, 예를 들어서 이 A를 아까 윗그림에서 O2라고 한다면은 PO2는 아까 전체 5기압분의 2기압이기 때문에 EATM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PA는 XAP 토탈이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게 즉 의미하는 게 전체 압력 대비 이 A 성분의 기체 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까 전에 위에 예시에서 O2는 원래 2기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P 혼합 기체가 전체가 5기압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O2의 몰 분율이 아까 0.4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PO2의 값은 5 곱하기 0.4를 하여 2기압임을 이 기존 값을 모르더라도 저희가 역추론, 역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분 압력과 몰 분율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압력이 높아서 분자 간 상호작용이 존재할 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상기체 법칙의 5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 법칙에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이 되어서 입자가 굉장히 가까워진다면 분자 간 상호작용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고 이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혼합 후 특정 기체에 나타나는 압력과 용기에 그 기체만 들어있는 경우의 압력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압력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부분 압력은 이상기체에 가까운 기체에 대해서만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탐구사입니다. 수상치환을 통한 기체 포집 1회 1강에서 잠깐 언급을 하였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상치환이라는 방식은 기존의 눈금 실린더에 물을 채운 상태로 얘를 빠르게 엎어서 비커 안에 넣어두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차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 기체가 만약에 들어있다면은 이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압력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1기압의 대기압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이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높이차가 곧 이제 압력의 차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 높이가 얼마고 뭐 또 물이 또 밀도가 얼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기체의 압력이 여기서 뭐 1. 얼마 기압이다 라고 하면서 측정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는 측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서 기체를 계속 더 넣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의 높이가 점차 내려가겠죠. 기체의 양이 늘기 때문에 수면은 점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수면이 만일 이 비커 내의 수면과 눈금 실린더 내의 수면이 동일해지는 상황까지 수면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 기체도 1기압일 것입니다.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압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 기체 내부가 1기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더 변수가 있죠. 이 전체 압력이 1기압인 것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압력에서는 기체의 압력뿐만이 아니라 바로 물의 수증기압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온도가 T도씨로 나오면은 그 T도씨에 맞는 H2O의 수증기압을 넣어서 이를 빼주게 되면은 기체의 압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기체 압력은 물의 수증기압을 고려를 해야 되므로 대기압과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그림만으로는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겠죠. 이제 예제 두 개를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압의 산소 3리터와 2기압의 질소 1리터를 부피가 4리터인 용기 속에 함께 넣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4리터 안에 함께 넣었으면은 이 O2와 N2는 먼저 반응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깔려있죠. 그러면은 이 4리터짜리 부피 안에서는 우선 이 P와 V를 곱하면은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분자의 상대량 값을 잡고 가겠습니다. 1atm에 1리터에 들어있는 양을 저희는 그냥 상대량 1로 잡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n몰로 잡고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식이 더러워질 때는 문자가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를 상대량 1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상대량 2에 질소가 존재할 것이고 O2는 6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이 기체들은 반응하지 않으므로 4리터 안에 8의 상대량의 기체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2는 8이기 때문에 이 기체 내부는 2기압입니다. 따라서 기체 내부 전체는 2기압이 되는 것이죠. 산소 16g과 수소 4g이 들어있는 용기 압력이 5기압입니다. 이 용기가 5atm이라네요. 근데 여기서 산소 16g, 수소 4g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산소와 수소의 원자량을 알고 있습니다. 수소 4g이라는 것은 H2 기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분자량이 2이므로 2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산소 16g이지만 산소도 역시 O2의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량은 32입니다. 따라서 0.5몰이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5기압의 이 부피 안에서는 2.5몰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압력은 (5기압이고) 총 몰수는 2.5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량 0.5의 부피를 가진다고 우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산소의 부분 압력만 구하면 되므로 부피는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부피는 H2와 O2가 모두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V는 고려 변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H2 2몰, O2 0.5몰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위에 부분 압력과 몰 분율에 관련된 이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O2는 O2의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입니다. 전체 압력은 5기압이라 주어져 있고 O2의 몰 분율은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전체 2.5몰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O2는 0.5몰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O2의 부분 압력은 1atm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은 이론 성향이 강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가정 5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암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도 이 5개 정도는 충분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고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의 5가지 가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체 분자들은 다양한 속력 분포를 가지고 무질서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상호작용이 없다. 제가 아까 전에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호작용이 있다면은 기체 분자가 각각 개별 분자로서의 이 충돌 능력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또한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와 또한 이상적인 기체 분자의 조건은 만족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한 얘기가 기체 분자는 완전 탄성체이기 때문에 온도 에너지는 또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기체 분자가 V의 속도로 가서 벽에 부딪혀도 똑같이 V의 속도로 튕겨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벽에 부딪혀서 잃는 에너지는 딱히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점차 모든 기체의 속력 분포가 원래 이랬던 것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충돌에 의한 힘이 적어지므로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상적인 기체를 만족할 수가 없겠죠. 또한 기체 분자 크기는 기체가 차지한 전체 부피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사실상 이번이랑 같이 이제 연동이 되는데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발력이 작용을 하려면은 이 두 분자가 굉장히 가까워져야 됩니다. 또한 인력이 어느 정도라도 작용을 하려면은 만류력이 조금이라도 작용을 하려면은 기체는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가 차지하는 이 크기 자체는 부피에 비해서 무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체는 이 크기를 가지지 않는 그냥 질량이 있는 그런 물체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충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기체의 크기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체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면서 이런 요소들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원 시간에 가도 배우게 될 것인데 이 기체 분자의 평균 제곱 속력이 오로지 온도에만 비례한다라는 의미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재량 분의 1에도 비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레이엄 법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그레이엄 법칙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화학 심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체 분자 운동량과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압력이란 것이 그 제일 첫 강의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자주 나오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이 기체 분자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벽에 충돌을 합니다. 근데 이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크기가 곧 압력이죠. 이 힘의 크기가 기체의 압력입니다. 단위 면적에 충돌한 분자수가 많을수록 압력은 커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P는 N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꼴입니다. 이 기체 분자 운동론과 기체의 성질인데 사실상 대부분 중학교 때 배우고 온 내용입니다. 온도가 증가하면은 벽에 충돌하는 힘이나 횟수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힘과 횟수가 모두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다면 부피는 증가합니다. 또한 외부 압력이 증가한다면은 부피 자체가 먼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기체의 충돌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공간에 있던 20명의 학생들이 더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더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는 압력의 증가를 유발합니다. 기체의 양 자체가 증가하면 한 교실 안에 20명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이 되어서 10명이 추가로 놀러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이 30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의 충돌 횟수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때 각각 온도 압력은 일정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제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는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이상 기체의 조건 5가지를 말했는데 이 실제 기체는 5가지 모두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분자 자체의 부피도 존재하고요. 분자 간의 힘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가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기체가 그나마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아까 전에 압력이 높다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또 압력이 높으면은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보다 조금 더 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밀도가 작다입니다. 이 밀도가 작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분자 간 상호작용에 적다. 그리고 분자 크기가 이 부피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만족하면은 이상기체에 더욱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려면은 밀도가 작아야 된다. 이 말은 즉슨 PV는 nRT식에서의 요소로 나타내 보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밀도가 작아지겠고요. 또한 압력이 낮으면은 이 밀도도 작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킬 때 분자는 이상기체가 가깝습니다. 여기서 압력이 작다고 했는데, 그러면 0.001기압에서는 이상기체에 가깝고 1기압에서는 이상기체에 가깝지 않냐? 물론 0.01기압이 훨씬 가깝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고,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 간격이 100, 200기압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1기압에서는 이상기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밀도가 작기 위해서는 온도가 크고 압력이 낮아야 된다. 그러면은 극성과 무극성 분자를 비교를 해봅시다. 어떤 분자가 이상기체에 더 가까울까요? 무극성입니다. 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특히 무극성 분자나 극성 분자나 둘 다 분산형은 존재하지만,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쌍각자 힘이나 이런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성 같은 경우가 무극성보다 분자 간 상호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이상기체에 좀 더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한 분자량이 작은 분자일수록 좋습니다. 모든 기체에는 분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분산력이 작다는 의미가 곧 분자 간 상호작용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극성 기체가 극성 기체보다는 좋고, 또한 이 분자량 차이가 심한 분자라면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더욱 이상기체에 가깝습니다. 압축 인자 Z입니다. 사실상 PB와 nRT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상기체라면은 이것이 1이겠죠. 1과 가까울수록 이상기체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크다면은 반발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nRT 값에 비해서 PV가 증가한 것입니다. 즉 반발력이 커지면은 이 기체가 밀어내는 힘과 그 다음에 밀어내는 힘에 의한 부피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Z가 1보다 클 때는 반발력이 우세하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기체가 가지는 인력 때문에 오히려 부피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므로 PV가 작아져서 Z가 1보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압력이 거의 0이라면 분자 간의 거리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서 압력이 작을수록 당연히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분자량에 관해서도 설명했었는데, 이 N2는 분자량이 28, CH4는 16, H2는 겨우 2죠. 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차 압력이 커질수록 H2가 가장 이상기체가 가깝고 CH4, 그 다음 N2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래프의 개형이 대부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N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미미하게 증가를 해서 오히려 저압에서는 N2가 이상기체에 가장 가깝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욱더 고압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N2는 이상기체에서 가장 빨리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온도에 관한 것입니다. 온도도 이 밀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도가 아까 전에 높으면은 밀도가 작음으로 이상기체에 가깝다 라고 했었죠. 온도가 높으면은 보시다시피 초반부터 그리고 나중에 후반이 되어서도 가장 이상기체가 가깝습니다. 298켈빈 같은 경우에는 극히 초반에는 이 고온일 때보다 좀 더 이상기체에 가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압만 되어도 결국에는 873켈빈보다 298켈빈이 훨씬 빨리 이상기체에서 멀어집니다. 또한 173켈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더더욱 멀어집니다. 이는 이것이 저압이든 고압이든 간에 상관없이 가장 빨리 이상기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은 심화 강의 1단원에서 조금 더 다루게 될 것이고, 이 예지 6번 같은 경우에는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은 알려드리자면은 니은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학년도 피트 기출 한 문제를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풀이와 답을 일과의 정석 인스타를 태그하여서 스토리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제시문은 다음과 같고,
스크린샷 찍어 놔주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겠죠. 문제는 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트 기출 하나 문제를 소개하면서 이번 화학 1강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